네, 안녕하세요. 한번 저번 시간 이어서요. 중학교 3학년 문장, 그 3학년 본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문장을 보는 거는요. 뭐 고등학생이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문법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근데 그 문법은 중학교 1학년 때 문법이나 3학년 문법이나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모든 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부정사 배웠던 거, 뭐 현재분사 배웠던 거, 분사구문 배웠던 거 이게 중학교 3학년 책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문법은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 가르칠 때 대다수 학생들은 그 문법 내용 분명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걸 이해만 해놓고 한쪽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실제 문장을 만날 때 그 문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문법이 완전히 내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인들도 영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강사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종 학력이 청주 상고 졸업한 거거든요. 상고 졸업을 했어요.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이때쯤 졸업했는데 여러 가지 계기로 그 후에 영어를 조금씩 지금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랭귀지 러너라고 그러죠. 언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 저희 또래의 수없이 많은 또 랭귀지 러너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 영어에 이제 무대포로 덤비는데 물론 되기도 해요. 근데 느려요. 문법을 이해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성인의 영어 공부는요. 성인의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외울 게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지겨워지죠. 근데 문법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법들 저는 그걸 문장 오형식과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봐요. 문장 오형식과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요. 나머지 예전에 우리가 학교다 학창 시절에 썼던 시험 문제를 문법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지엽적인 문법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 전반에 아니면 언어 전반에 반드시 녹아져 있는 문장 오형식의 내용과 그리고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 품사의 역할 그리고 얘를 왜 명사라고 정의해야 되는지 왜 동사인지 왜 부사인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으면은요 영어 공부가 굉장히 쉽고 좀 재밌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좀 되잖아요. 이게 좀 되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 공부 굉장히 재밌죠. 요새같이 또, 굉장히 글로벌해졌고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도 쉽게 만날 수도 있고요. 게임할 때 또 외국인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저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즐겁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한번 볼게요. 저번에 봤던 문장. 자, 여기 볼까요? This is it, shouted William Gackumba while he was looking through some garbage. 뭐 이런 문장이네요. This is it. 볼까요? 얘는 주어죠. this는 주어예요. 왜 주어예요? 명사잖아요. 물론 this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여요. 형용사로 쓰일 때 얘를 뭐라고 부르죠? 한정사라고 부르죠. 그죠? 한정사,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지시형용사에 this, that, these, those가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죠. 한정사.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얘가 그 뒤에 수식할 명사가 있을 때만 형용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뒤에 is란 비동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명사죠. 우리가 영어에서 단어는 형태의 변화 없이 얘가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은 교차어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뒤에 조사가 붙고요. 명사 뒤에 뭐 학교에서라고 부르면 에서가 붙으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는 이렇게 가면 주어를 얘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은는이가 붙어 그때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어느 정도 형태가 변하지만 영어는 형태의 변화 없이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 부사를 넘나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명사인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형용사인지를 정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기 수준에서, 각자의 자기 수준에서 쉬운 문장에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어려워지는 영어 공부에서 따라가기가 수월한 거예요. 쉬운 문장 쉬우니까 대충 보고 나중에 어려운 문장 앞에 가가지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걸 대한민국 학생들 대다수 겪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서 this 뭐라고요? 명사예요. 왜 명사야? 뒤에 형용사가 없으니까 명사죠. 그쵸? 얘 명사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주어 역할 하겠지.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명사는 주목 보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문장 대가리에 나왔으니까 주어겠지. 그쵸? 얘 주어예요. 이것은 해석해야겠죠? is 비동사네요. 비동사는 몇 형식이면 몇 형식이다? 1형식 아니면 2형식이다. 그죠? 1형식이란 뭐 있겠어요? 뒤에 부사 나왔겠지. 2형식이라면 명사 또는 형용사 나왔겠지. 근데 뒤에 보니까 it이 나왔잖아요. it은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명사지. 왜? it은 주격 아니면 목적격으로 쓰이잖아요. 그쵸? 근데 보호 자리에도 쓰이는 거예요. This is it. 이게 그거야. 그쵸? 이거야. 라고 말한 거죠. 이게 2형식 문장이에요. 다음이요. shouted. 이건 뭐예요? 동사죠. 얘는 동사예요. 이건 문장이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this is it. 요 전체가 지금 보면 this is it.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요 전체가 원래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던 거고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던 거고요. 그리고 shouted가 동사고요. 윌리엄 카픈바는 뭐예요? 윌리엄 카픈바 사람 이름이죠. 얘 명사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 역할. 그죠? 그러니까 윌리엄 카픈바는 소리쳤다는 거죠. 이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while 반면에 얘는 뭐죠? 접속사죠. 접속사예요. 접속사인데 얘는 부사절을 이끌죠. 접속사에는 대등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대등 접속사는 and, but, or, 그죠? and, but, or, 그죠? and, but, or, nor가 있죠. 그리고 for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에 뭐가 있겠어요? 종속이란 말은, 대등이란 말은 주절과 주절로 양쪽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대등하다는 얘기죠. 근데 종속이란 말은 뭐예요?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문장 속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겠죠. 명사의 역할하는 절, 그걸 뭐라고 부른다? 명사절이라고 한다. 여기 있죠. 자,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등 접속사 and, but, or, for, so, no가 있고요. 그리고 종속 접속사가 있어. 종속이란 말은 문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문장 속에 무언가가 들어가려면 걔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할 것이다. 그쵸? 근데 이 저 긴 절이란 것이 동사 역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명사와 형용사, 부사로 쓰인다는 거죠. 명사절 영어에서 6가지 있어요. that 단순사실절, that 동격절, if나 whether의 선택절, 간접의문문, what 관계대명사절, 어쩌고저쩌고 ever로 끝나는 복합 관계대명사절이 있죠. 형용사절은 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이 있어요. 나머지는 몽땅 다 뭐다? 부사절이다. 근데 여기선 while은 뭘 이끌어요? 부사절을 이끄는 거예요. 반면에 아니죠. 반면에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부대 상황을 나타나기도 하죠. 뭐뭐 하는 동안에. 그죠? He was. 그는 was looking. 뭐죠? 볼게요. was가 나왔어요. was 뭐다? 비동사죠. 그죠? 비동사인데 비동사 뒤에 보니까 ing가 나왔죠? 여기선 진행형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동사 그러니까 ing가 나왔잖아요. 이 ing는 동사 아니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얘도 부사로 쓰이죠. 그죠? 동사일 때 뭐라고 불러요? 진행형이라고 불러요. 진행형. 진행형일 땐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ing의 형태가 있어야 되죠. 그쵸? 앞에 비동사 있네. ing. 그쵸? 이걸 어떤 형태로 보든 사실 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능동 형용사 그죠? 현재 분사로 보면 안 되냐? 현재 분사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BING라는 것 자체가 비동사 뒤에 ing 앞에 현재 분사 쓴 거니까 뭐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진행형으로 보든지 근데 저는 이건 진행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He was 그죠? 여기 비동사 있고요. looking 보는 거예요. looking throwgh는 훑어보는 거죠. 그죠? 이 look throwgh가 얘가 원래 look throwgh가 원래 동사
구의 역할을 하잖아요. 동사구의 역할을 하니까 he was looking, 보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뭘 보고 있었어요? some garbage를.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가 어, 어, 약간의 가베지, some garbage, 약간의 뭐야, 쓰레기를 보면서 윌리엄 가쿤바는 이거야라고 소리쳤다는 문장인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구조적으로 볼게요. 사실 문장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석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굳이 해석은 만약에 그 뜻을 이해했잖아요. 자꾸 해석 안 하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분석하는 건 우리가 어려운 문장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장을 분석해내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한 거고요. 체력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이 끝났어요. 분석이 끝났으면 처음에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해석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볼 때는 해석하지 않고 이 문장이 주는 의미를 의미 단위별로 그대로 느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영어 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This is it. This is it. 이거야. 라고 소리친 거죠. 얘가 그리고 그 뒤에 shouted가 동사라고 그랬죠. 윌리엄 각분바는 명사고 얘가 주어예요. 그쵸? 얘가 목적어죠. 얘가 삼형식 문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왜 도치되어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한 거예요. 그죠? 윌리엄 각분바는 shouted, 소리쳤다. This is it. 이거야. 라고 소리쳤다는 얘기죠. while 얘는 뭐예요? 접속사라는 얘기죠. 접속사 뒤엔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나오고요. 전치사 뒤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고요. because of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어 동사가 나와 있겠죠. 주어 나왔죠. he는 문장 어디에 있든지 주어라고 그랬어요. 왜? 주격이니까. 그렇죠? 다음 그리고 뒷문장 보면요. was looking through. look through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훑어보고 뭐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look이 보는 거고 through는 어떤 것을 통하는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look through를 타동사 구로 볼 수도 있고요. 타동사 구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뒤에 부사나 전치사 엮여가지고 하나의 타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 얘를 타동사로 분다고 그러면 some garbage는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가 되겠죠. 몇몇 쓰레기. 그쵸? 몇몇 쓰레기를 보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나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는 was looking 보고 있었어. 그죠? He was looking 얘를 동사로 볼 수도 있겠죠. 보고 있었어. was looking throw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치사가 되겠죠. 그죠? 전치사가 되고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 달고 써야 돼요? 목적어 달고 써야 되잖아요. 그는 보고 있었어. 뭘? some garbage들을 보고 있었어. 보고 있는 동안에 뭐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was looking through를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볼지 아니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지 이건 사실 공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look through가 타동사 구로 쓰인다고 해요. 그럼 이건 타동사 구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걸 어떤 형태로 보든 그죠? 해석이나 아니면 문장을 보는 데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영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문법학, 영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이런 디테일한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영문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놔서 저는 된다고 봐요. 그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됐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is what I need가 있네요. This 뭐죠? This 명사고 이 명사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주어죠. 그쵸? this는 형용사 아닌 명사잖아요. 형용사 아니면 명사인데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동사가 나왔잖아요. 비동사 나왔네요.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일 것이다. 동사 앞자리니까 얘는 명사로 끝난 거죠. this가 형용사로 쓰였을 땐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돼요. 얘는 한정사잖아요. 그쵸? 볼까요? 한정사에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지시형용사에 들어가잖아요. this. 그쵸? 한정사는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정사를 알 때와 한정사를 모를 때 영어를 보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한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한정사는 형용사고요. 근데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하나는 보호 역할을 해요. 한정사는 근데 보호 역할을 못해요.
보어 역할을 하는 거 서술용법이라고 그러죠. 얘는 모르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한다. 그쵸? 근데 한정사는 두 개 이상 함께 쓸 수 없더라. 그쵸?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사 앞에 붙여놓은 표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언제예요? 뒤에 명사가 붙어 있을 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문장에선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명사인 거야. this 이것은 is 비동사네. 그쵸? 비동사는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라고 그랬죠?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이에요. 근데 1형식이란 부사 나왔겠죠? 그 뒤에. 그쵸? 2형식이란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그 뒤에 보니까 what이 나왔네. what I need라고 써 있어요. I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문장 어디에 있더나 주어라고 그랬죠? need는 뭐겠어요? 동사네.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 절이네. 그쵸? 이 절이 what I need라는 이 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장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하죠. 볼게요. 한 번 더. 자, 종속절. 절 볼게요. 절이란 말은 결국 접속사예요. 영어에서는 절과 절이, 즉 동사가 그냥 만나지 못하고요. 절과 절이 만날 땐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의미어고 우리말은 의미어 함축어예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언어예요. 근데 영어는 형식어예요. 걔들은 그 형태를 반드시 지켜가면서 써야 돼요. 말이 그래요. 그래서 걔들 나중에 이제 미드나 이런 거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미드. 그쵸? 그 미드, 물론 저도 미드 갖고 영어 공부하고 있지만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걔들 말 엄청 빠르잖아요. 엄청 빠른데, 엄청 빠른 말이 어디예요? 거의 앞에 주어 동사, 뭐 약간의 조동사, 이런 거예요. 그게 자기들도, 자기네 나라 말이, 형식어이기 때문에 매일 주어 동사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별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빠르게 훅 뱉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단어들 얘들을 좀 더 강조해서 세게 말하고 하죠. 걔네가. 그쵸? 근데 영어는 그 형식을 반드시 지켜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 종속 접속사 그죠? 영어에서는 절과 절이 만날 때 반드시 접속사가 끼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에는 대등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더라. 대등 접속사에 뭐가 있다? and, but, or, for, so, no. 그쵸? 그 다음 종속 접속사가 있죠. 대등 접속사는 뭐래요? 양쪽이 주인 대 주인, 주절 대 주절로 다이다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무게감 갖고 있는 애들이라는 얘기죠. 종속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등 접속사는 주절과 주절 연결시잖아요. 그게 주종 관계라는 얘기예요. 얘는 주인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 종속되어 있는 접속사. 문장 속에 기어 들어간 것 걔는 뭐가 돼야 돼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겠죠. 명사절에 뭐가 6가지가 있다. 대단순사실절, 대동격절, if나 whether의 선택절, 간접의문문, what 관계대명사절, what 복합 관계대명사절이 있어요. 자, 그 얘는 뭘까? 자 볼게요. what I need죠. what I need가 지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what I need가 한 덩어리인 건 알겠어요. 그쵸? 한 덩어리인 건 내가 알겠어. 다음 this는 뭐라고 했었죠? 주어졌었죠? 얘는 비동사죠. 비동사, 동사예요. 그쵸? 그럼 이 문장 전체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일 것이다. 그쵸?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what 절이 나오고 있죠? what 관계 대명사절. 혹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간접 의문문도 있잖아요. 간접 의문문에 또 what 절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라는 얘기예요? 명사절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형식의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온 거예요. 이 명사절이 온 거죠. 명사절이 왔으니까 이 문장은 전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 돼요? 2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This is a pen. 이거는 같은 문장이에요. A pen 대신 what I need를 갖다 붙인 거죠. 그렇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what I need는 뭐냐? What I need는요. 원래는 this is the thing which I need 였었어요. I need.
그쵸? 원래 이런 문장이었었어요. 이런 문장 많이 봤죠? this는 뭐예요? 주어고요. is고요. the thing 한정사 붙어 있는 명사죠. 이게 그거야. 그쵸? 명사 뒷자리에 절이 나오고 있네. 명사 뒷자리에 나온 절 뭐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관계 대명사일 가능성이 있어. 그쵸? 더군다나 접속사도 위치가 쓰였어요. 위치가 쓰였단 말은 관계 대명사일 있어. 위치는 주격어는 목적격에 쓰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얘가 관계 대명사이려면 the thing이 뒤에 들어가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I need라는 뒤에 목적어 빠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근데 the thing 위치가 앞에 the thing이 선행사로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요걸 한 덩어리를 묶을 수 있더라. 그쵸? 이걸 뭘로 묶을 수 있더라? what으로 묶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쵸? 얘 앞에 있는 명사를 잡아서 얘가 what I need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관계 대명사 절이 되는 거야. 근데 what 관계 대명사 절은 앞에 명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명사 절이 되는 거죠.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쵸? What I need. This is what I need.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사실요.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근데 관계 대명사나 사실 의문문 있죠. 의문문이나 사실 형태는 같은 거예요. 사실 의문문을 이해했으면 관계 대명사를 이해할지 못할 수가 사실 없어요. 어떤 거냐? 간단히 볼게요. 나중에 한번 뭐 의문문은 별도로 문법 강의를 다시 만들 생각인데 한번 볼게요. Where are you가 있어요.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만한 단어들만 할게요. 봅시다. Where are you? 그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문장이 있어요. Where are you와 Where are you from? 이 두 문장이 있는데 볼게요. 얘는 뭐라고 그래요? Where are you? 의문사니까 의문이죠. 의문 부사라고 그래요. 부사. 그쵸? 여기서 where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뭐라고 불러요? 의문 대명사로 불러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의문 부사라고 그러고 하나는 뭐라고 불러요? 의문 대명사로 불러요. 자, 요 차이를 이해하면은요. 관계 대명사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Where are you? 너 어디야?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어? 그쵸? 이 두 문장을 보면서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갖고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어렵지 않으면 관계 대명사도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하나를 이해하면 그쵸? 둘은 이해 못해도 그래도 어지간히 따라는 가야죠. 볼게요. 이 의문문은 평소 처음에 어디서 왔을까요? 의문문의 시작은 평서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원래 평서문이면 you are 어디에 있겠죠? 그쵸? you are at home? 집에 있어? you are in the cafe 그랬어. in the cafe. 그쵸? you are in the cafe 그랬어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원래 you are from 그쵸? the cafe 이렇게 했어요. from the cafe. 원래 의문문이라는 건 기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평서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문문이 이해가 안 되면 평서문으로 바꿔서 이해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쵸? 조동사가 낀 문장이 이해가 안 가? 그럼 조동사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해 보고. 왜? 원래는 조동사 없는 문장이 기본이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 그쵸? 자, 볼게요. You are in the cafe예요. 너는 카페에 있다고. 너는 카페로부터 왔다 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여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In the cafe. 얘를 뭘로 바꾼 거예요? where로 바꾼 거죠.
그쵸? 아래 문장 볼게요. Where are you from? 그쵸? 어디서부터 왔냐고 묻는데 어떤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너 카페를 모르는 거죠? 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where로 바꾼 거예요. 그쵸? 그래서 where are you가 나오고요. where are you from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자 볼게요. 이 where가 대신했던 in the cafe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부사죠. 품사가 부사예요. 왜? 전명부잖아요. 그쵸? 전명구는 반드시,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다 명사를 달고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전명구를 이뤄요. 전치사와 명사를 이루어진 구다. 전명구라고 그래요. 또 얘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 근데 여기선 부사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 부사구예요. 어떤 애들? of나 with나 이런 애들만 가끔씩 형용사 부의 역할을 해요. 근데 얘는 의문 부사를 대신해서 썼잖아요. 이 전명구는 여기서 부사로 쓰였었잖아요. 부사를 대신해서 썼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문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를 대신해서 썼으니까 얘가 뭐다? 의문 부사. 그쵸? 근데 you are from the cafe였었죠. the cafe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전치사죠. from이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 반드시 뭐 달고 써야 된다? 명사를 달고 써야 되잖아요. the cafe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명사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where are from 되잖아요. 그죠? from 뒤에 명사만 대신해서 썼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쵸? 생긴 건 똑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what I need가 원래는 뭐였었어요? the thing which this is 그쵸? this is the thing 그거야. 이게 그거야. 그쵸? which I need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에서 이거 관계대명사인 걸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자, this 뭐죠? 주어지. this 주어죠. 그쵸? 명사잖아요. 왜 명사야? 앞에 뒤에 동사 나오고 있네. 그쵸? 비동사네.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이겠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the thing이 맞죠? the thing 그거야. 그쵸? the thing은 뭐예요? 명사. 왜 명사? 너란 한정사 있잖아요.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 얘들보다 명사 앞에 붙여놓은 표시다. 그러니까 요게 주어, 비동사 뒤에 명사. 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 보 역할을 하겠네. 그쵸? 이게 그거야. 이형식 문장이죠. 그 뒤에 뭐가 나있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명사 뒷자리에 나온 뭐일 가능성이 있다? 관계 대명사일 가능성이 있다. 관계 대명사가 되기 위해선 명사 뒷자리 위치해야 되고 첫 번째 조건 맞았어요. 두 번째 조건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가 뒷 문장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니까 I need 뒤에 목적어 빠졌나? the thing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게 되잖아요. 목적어 빠졌네. 그럼 얘는 관계 대명사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The thing which I need 이게 이 전체가 그러니까 which I need가 보면 which I need가 관계 대명사로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얘는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which I need의 수식을 받고 있는 the thing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까지 같이 하나로 묶은 거예요. 얘를 생략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다? This is 한 번에 얘를 the thing which로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what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what으로 바꾸는 거예요. what I need가 되죠. 그쵸? 자, 이 명사가 이 what이 누구를 대신했었어요? 이 명사 the thing을 대신했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했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관계 대명사 wha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과 의문부사나 크게 차이가 있나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 없죠. 그쵸? 뭐, 이 관계대명사는요, 문법을 좀 공부하다 보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문법 공부하고 제대로 내가 문장에서 적용하다 보면은요, 뭐, 진짜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데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계속 보다 보면 그죠? 이게 못할 수가 없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주어죠. 왜 주어요? 주격이잖아요. be는 뭐게? have been이죠. have been 그쵸? looking for this 이렇게 써 있네요. 자 볼게요. have been이죠. have been이 뭐예요? have been이 요까지가 뭐예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예요. 다음 BING 뭐죠? BING BING 형태 진행형이죠. 진행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요? I've been looking 여기까지 looking for까지 볼게요. 한 번에 looking look for 뭐뭐를 찾다죠. 그쵸?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요. this는 뭐예요? 목적어 역할을 쓰였죠. 그쵸? this 명사인데 look for가 하나의 원래 무엇을 찾다라는 타동사 구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this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둘이 합쳐 그러니까 앞에 have been은 현재 완료고요. BING는 뭐예요?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형 뭐 이런 말 나오면 머리부터 아파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쉽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원래 문장의 형태로 바꿔보면 돼요.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현재 완료 진행형 말고요. 그냥 현재 시제로 쓰면 I look이죠. look for 그죠? this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래는 평소 그러니까 복잡한 문장은 단순하게 그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미되어 있는 문법적인 요소를 더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렇죠? 주어죠? 동사 무엇을 찾다. 그렇죠? this 목적어. 난 이것을 찾고 있다죠. I look for this. 그렇죠? have been이니까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누적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I have been 현재 완료 진행형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는 현재 완료만 놓고 봐주면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찾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요게 진행형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죠? 난 지금까지 이것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 have been 그쵸? 중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제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시제는요. 시제편 한번 보셔도 좋고요. 시제는요. 여러 가지 시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시제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시제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이 있고요. 과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쵸? 현재 또는 미래 사건, 과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현재 완료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이에요.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을 보는 게 맞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영문학을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 완료를 과거로 놓고 보는 이유는 일단 현재 완료의 시험 문제가 대다수가 과거 사건하고 과거 시제하고 구별짓는 시험 문제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이고 예외적으로 현재의 의미도 가져간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말에 속아서 현재 완료라는 게 원래 현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완료는 원래 과거 사건인데 가끔 예외적으로 현재까지 현재 사건도 얘가 표현할 수 있더라. 우리나라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시제의 개념에서 현재 완료 그러니까 영어의 현재 완료와 정확하게 매칭되는 시제 표현 방식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한테 없는 것들은요. 처음엔 접근을 해놓고요. 접근할 때 아주 쉬운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익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과거 사건이다. 그죠? 과거 사건이다. I have been looking for this. 나는 지금까지 이걸 찾고 있었어. 이것도 볼까요? 얘는 주어죠. 그리고 얘가 동사예요. 그리고 얘가 목적어죠. 그리고 오랜만에 하나 볼까요? 이 문장. I've been looking for.
그쵸? I've been looking for예요. 자, 볼게요. I는 주어죠. 그리고 you've been looking for. 여기까지를 동사로 봐요. 여기까지를 동사로 봅니다.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this 목적어가 되죠. 자,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일까요? 수동태 문장일까요? 헷갈리나요? 이 문장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자, 영어 시험에서요. 명사에다 밑줄 그어놨어요. 그럼 뭐 보라는 얘기예요? 수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사에다 밑줄 그어놨어요. 수태 시제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ing에다 밑줄 그어놨어요. pp인지 보라는 얘기예요. 투부정사에다 밑줄 그어놨어요. 투부정사에다 밑줄 그어놨으면 당연히 태와 시제를 봐야 되고요. 걔는 왜 동사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명사의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형용사에다 밑줄 그어놨어요. 부사의 자리인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는 당연히 뭘 봐야 된다고요? 수와 태와 시제를 보는 거예요. 그쵸? 수는 큰 의미 없죠. 그쵸? 아이니까.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다음 태는 뭐예요? 태? 얘 능동태죠. 그죠? 얘 능동태예요. 그쵸? 왜 능동태야? BPP가 아니잖아요. 비동사 뒤에 ing가 왔잖아요. 여기에다가 pp가 쓰여있으면 얘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라 BPP라면 수동태인데 우리 I love you를 어떻게 바꾸기로 했었어요? I love you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you are loved로 바뀌잖아요. 그쵸? 여기서 뭘로 바뀌어? BPP. 이게 약속기인 거예요. 그쵸?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닌 애들은 다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능동태지. 그러니까 능동태니까 그 뒤에 뭐가 달려있겠어? 목적어가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수동태 문장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동태 문장 뒤에는 BPP 뒤에는 목적어가 달릴 수 없죠. 다만 이것도 예외는 있죠. 4형식과 5형식 문장에서는 그 뒤에 명사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를 잡아다 수동태를 만들어도 그 뒤에 여전히 명사가 달릴 수 있죠. 그게 예외죠. 그쵸? 다음 문장 볼게요. With a big smile. 이름 뭐죠? 전치사지. 전치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 달고 써야죠. 명사 어디에 있어요? A big smile. 그쵸? 여기까지가 전명구네. 얘가 전명구예요. 얘가 명사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정사 껴있네. 어라는. 그쵸? A big smile. 그쵸? With a big smile. 큰 미소와 함께. 그쵸? 이게 사실 with 부대 상황 부문이니까 with a big smile. 그냥 전명구로 볼게요. with a big smile. 큰 웃음과 함께 웃으면서. 그쵸? he 주어죠. 이거 전체 이 전명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써야 되고요. 이 전명구는 문장 내에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한다. 대다수는 부사구다. 그쵸? 얘 부사구죠. 얘가 형용사 구이려면 앞에 수식할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인 거야. 웃으면서, 크게 웃으면서. 그는 주어죠. 주 뒤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나와야죠. 그쵸? 자, 볼게요. he는 주어죠. to는 뭐예요? 동사죠. 그쵸? 이제 앞에 부사구 나왔고 이제 주어 동사 나오겠죠. he는 무조건 주어죠. 왜? 주격이잖아요. 그리고 to 동사겠지. 다음이요. an old fan.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명사겠어요? an old fan까지가 명사네요. 이 명사. 얘가 명사인 걸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인 걸 어떻게 하래요? on이 있잖아요. on.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무한반복이에요. 그쵸? 자, 한정사,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의문형용사, 부정형용사 뭐 있어요? 관사, 어나, 언이나 부정형용사, 아니 부정관사, 더 정관사.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그쵸? 너는 정해진, 정관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관사 있잖아. 이 문장에 보면. 관사 있으니까 얘 명사지. 그치? 맞아요. An old pen. 여기까지 명사. 그쵸? 명사. 무슨 역할 하겠어? 목적 역할 하겠네. 왜? 명사는 문장 내에 주목보 역할 하는데. 그쵸? 추는 벌써 나왔고, 목적어는 보어인데, took이라는 동사. 얘 뒤에 해석해보면 목적어이겠지. 그쵸? he took. 그는 to 얻는 거죠. get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쵸? 여러 took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여러 가지 의미 쓰이는데, 기본적으로는 취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는 가졌다는 거죠. An old pen. old pen. 그쵸? 어떤 펜이요? 선풍기네요. 그쵸? 오래된 펜을 가졌다. 그쵸? 취했다. 가졌다. 뭐로부터? from 뭐예요? 전치사네.
전치사는 반드시 뭐 달고 써야 돼요? 명사 달고 써야 되죠. 전치사는 반드시 얘가 a file of garbage가 뭐예요? 명사죠. 그죠? a file of garbage 뭐다? 명사. 이 from a file of garbage 이게 뭐예요? a file of는 a lot of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lot of처럼 이렇게 수식한다고 되면 돼요. 원래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명사 뒤로 가야 되는데 a lot of를 예외로 본다고 그러면 얘도 예외로 볼 수 있겠죠. 이걸 파일을 명사로 보고요. of garbage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파일이 어떤 덩어리죠.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묶음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인데 쓰레기 더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봐도 제 생각에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file of garbage 그죠? 덩어리에 쓰레기 한 무더기 그죠? 한 무더기의 쓰레기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백스마일 크게 웃으면서 그는 old pen 오래된 펜을 오래된 선풍기를 가졌다는 얘기죠. from a file of garbage로부터 그쵸? 얘는 뭐예요? 전명구잖아요. 전명구 무슨 역할? 부사구. 몇 형식 문장이야? 3형식 문장이네. 그쵸? 3형식 문장. 이 문장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능동태. 왜? 동사가 어떤 형태가 아니야? BPP가 아니잖아요. 그쵸? 주어. he고요. 그쵸? 이거 몇 형식 문장이야? 3형식 문장입니다. 그쵸? 3형식 문장 I love you랑 같은 문장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다음 볼게요. I 주어죠. already. 자 볼게요. I 뭐예요? 주어예요. 왜 주어일까요? I는 주격이니까 문장 어디에 나와 있어? 무조건 주어예요. 나는 하는 거야. 나는 already 부사죠. 이미 그쵸? have 동사죠. 가지고 있대요. a bicycle. a bicycle. 얘가 명사네요. 그쵸? 얘가 명사이면 어떻게 알 수 있어? 앞에 한정사 붙여놨네. 만약에 have가 동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앞에 주어 나와 있고, 그쵸? 앞에 주어 나와 있고, 명사. 주어와 또 다른 명사 사이에 낄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동사밖에 더 있겠어? 나는 이미, 그죠? already는 이미죠? have a bicycle. 자전거 한 대를 갖고 있어. 그쵸? and를 뭐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and는 원래 접속사죠. 접속사. 대등접속사예요. 그쵸? 대등접속사는 원래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and, but, or, for, so, no가 있죠. 근데 and, but, or는 특이하게 구하고 절과 그러니까 절과 절뿐만 아니라 구하고 단어와 단어도 병조시킬 수 단어와 단어도 연결시킬 수 있더라. 그쵸? and는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병치 관계를 봐야 됩니다. 병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and는 뭘 봐야 된다? 병치. 병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것을 위치시킨다. 무엇이 같아? 품사가 같은 거예요. 그쵸? a bicycle. 얘 명사죠. 뒤에 보니까 어카 배터리라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명사가 나오고 있죠. 어카 배터리가 왜 명사예요? 앞에 명사로 표시해놨네. 뭘로? 부정관사로. 그러니까 이 명사와 명사가 병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명사와 명사가 병치되고 있죠. 그러면 같은 품사를 나열을 하고 그 애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a bicycle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have의 목적어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a car battery도 무슨 역할을 되겠어요? 그쵸? hav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미 자전거와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이게 전체 문장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달려있네요. 그쵸? 3형식 문장이죠. 왜 명사 뒤에, 그러니까 have 뒤에 명사가 두 개 나왔는데 얘들은 각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니면 목적어, 목적보호를 안 보나요? 왜? and로 병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and but or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병치 관계 봐야 된다. 병치란 말은 뭐야? 같을 병 위치를 시킨다. 같은 것을 위치시켜라. 무엇이 같다? 품사가 같은다. 품사가 같고 같은 품사인 그것들은 무엇을 하는 거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이라는 건 뭐야? 명사라면 주목보 전치사의 목적어. 그쵸?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 그쵸? 이걸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장은 몇 형식이다? 3형식 문장이다. 그쵸? 다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지. 왜? have가 BPP 형태가 동사가 BPP 형태가 아니니까 얘는 당연히 능동태 문장이죠. 그죠? 다음 문장 볼게요. with 뭐야? with는 뭐죠?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 달려 있어야 돼요? 명사 달려 있어야 돼. 그쵸?
뭐 어떻게 어디까지 어디가 명사야? This pen이 명사네. With this pen. 그쵸?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pen이 왜 명사임을 알 수 있을까요? 왜긴 왜야? 한정사잖아요. 그쵸? 볼까요? 한정사, 관사, 소유격, 지정사, 의문형사, 부정형사. 지겹죠? 저랑 영어를 하시면 이렇게 지겨워져요. 그러다 이 지겨운 걸 계속 듣다 보면은요, 영어의 큰 줄거리가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 큰 줄거리가 잡혀야지만 토익을 시험을 보든 아니면 수능을 시험을 보든 아니면 보다 고급 영어로 가든 아니면 회화를 보든 아니면 미드를 즐기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 없이도 대한민국에도 이런 거 몰라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신께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영어 갖고 지금 헤매고 있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수습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못 받았다기보다 우리가 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어,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모국어로서의 언어를 배우는 것과 자기의 모국어가 있고 제2 외국어로서 그죠? 외국어로서의 또 다른 랭귀지를 배우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모국어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때는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저항이 없이 그냥 빨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모국어 아니죠.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배울 때는 뭘로 필터링해요? 자기의 모국어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국어와 어긋나는 점, 다른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영어가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영어를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아무 생각 없이 영어를 빨아들일 수 있었던 애들보다 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영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영어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베이스로 해서 논리적으로 영어를 이해한다면 우리 또한 영어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전치사죠. This pen 한정사고요. 얘가 한정사 수식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거죠. This pen 명사죠. 전치사는 반드시 뭐 달고 놀아라? 명사 달고.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달려 있어서 전명구를 이루어야 된다. 전명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구 역할. 그쵸? With this pen 이 펜으로 I 주어 나왔네요. 그쵸? 주어죠. I는 왜 주어요? 주격이니까. Can make 만들 수 있대요. 그쵸? 얘가 동사예요. can은 조동사죠. 조동사는 뭐예요? 조동사 뒤엔 반드시 뭐가 쓰여야 돼요? 조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쓰여야 돼요. 그쵸? I can make 나는 만들 수 있다. 조동사라는 건 동사에다 판단과 평가를 하는 요소를 더 가미하는 거야. I can make 난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 번 강조하지만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 차이는 뭘까요? 조동사. 여기서 문장을 I can make 랑 난 만들 수 있어. I could make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면 I could make 이렇게 쓰이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만들 수 있었단가요?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의 차이는 뭐의 차이예요? 불확실성의 차이예요.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올 땐 이건 다 언제적 사건이다?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이다. 그쵸? 그러면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 게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이라면 조동사의 그 말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였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왔다면 이때는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I can make가 쓰이나 I could make가 쓰이나 이건 여전히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동사를 이용해서 과거 사건을 표현하지 못하느냐? 할 수 있더라. 어떻게? 조동사 뒤에 뭐 갖다 쓰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시제편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영어에서 시제는 몇 가지가 있다? 시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언어에서 시제는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현재 또는 미래 사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이 있고요. 현재 또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 사건에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 완료가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가. 여기에는 현재 시작, 동사의 원형이 쓰이는 현재 사건, 현재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will 다음에 동사의 원형일 수 있는, 그쵸? 그리고 will을 나타내는 will have pp가 있겠죠. 그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have pp가 언제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사건. 그쵸?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다 여기다 또 쓰는 거예요. have pp를. 그쵸? 조동사 뒤엔 반드시 먹어야 돼? 동사의 원형. have가 동사의 원형이잖아요. 그 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뭘 쓸 수 있는 거야? have pp는 원래 언제적 사건이다? 지난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I can make. 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With this pen. 이 펜으로 I can make. 난 만들 수 있대요. 그쵸? 얘가 뭐란 얘기예요? 동사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windmill. a windmill이라고 써있네요. 얘가 뭐죠? 얘가 명사죠. a windmill이 왜 명사예요? 한정사 있잖아요. 한정사,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그쵸? 명사지. 동사 뒷자리에 나온 명사 무슨 역할 하겠어? 목적어 역할 하겠네요. 그쵸? I can make. 난 만들 수 있대. windmill을. 그쵸? 해석해보면 맞잖아요. 다음 뒤에 보니까 대신 나왔네요. that can generate electricity예요. 그쵸? 볼까요? that은 뭔지 모른다고 부르면 can 조동사 나왔잖아요. 또 조동사 뒤에 뭘 달고 써라? 동사의 원형 달고 써라. 그쵸? 얘가 그럼 동사네. 그쵸? that이 무엇을 입고 있고 that 뒤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잖아요. 동사란 말은 절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that 절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로 하나 치고 that can. 야 근데 아니 야라 죄송합니다. 자 that can generate 요까지 뭐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that을 만약에 주어로 본다고 그러면 that을 만약에 주어로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로 본다고 그러면 영어에서 절과 절이 만났는데 접속사가 없는 형태가 되죠. 그쵸? 영어에서는 절과 절이 만날 땐 반드시 뭐가 껴있어야 된다? 접속사 껴있어야 돼요. 그럴 순 없다. 그쵸? 그렇다면 절과 절이 나온 건 알겠어. 그쵸? 대절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절의 위치가 어디예요? 명사 뒷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쵸? 요 명사 뒷자리에 나온 대절. 명사 뒷자리에 나왔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놈은 뭐다? 관계 대명사일 것이다. 관계 대명사일 것이다. 관계 대명사이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하나는 명사 뒷자리여야 된다. 왜? 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에요. 볼까요? 접속사에는 대등 접속사가 있고요.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대등 접속사 and, but, or, for, no가 있죠. 얘들을 뭐예요? 절과 절을 대등하게 둘 다 주인된 절, 주인된 절. 그죠? 절과 절, 주절과 주절을 연결시킬 때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애들. 하지만 종속 접속사는 뭐예요? 하나의 절 속에 또 다른 절이 끼어 들어갈 때 문장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단어가 문장 속에 있으면 걔는 뭐예요? 동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는 부사잖아요. 마찬가지죠. 절도. 그쵸? 투부정사도 문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걔가 그 큰 덩어리들이 동사일 수는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 거죠. 동사,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것처럼 절도 문장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절이 되더라. 명사절 6가지. 대단순 사실절, 대통격절, if나 whether의 선택절, 간접 의문문, what 관계대명사절, 어쩌고저쩌고 에버로 끝나는 복합관계대명사절 6가지가 있더라. 다음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이 있더라.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명사 하나 빼고 그쵸? 접속사를 바꿔 썼으니까 뒷문장 불완전할 것이다. 관계부사절은 분사 하나 빼고 대신 썼으니까 얘는 뭐 부사를 뺐으니까 부사는 문장 구성 요소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그러니까 뒷문장은 완전할 것이다. 얘들만 형용사절이죠. 형용사절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원래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무슨 역할밖에 못해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영어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개별 형용사는 그쵸? 그녀는 예쁘고 귀여워요. She is cute and pretty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cute, pretty and nic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죠? 예쁜 거 아니지. 예쁘고 착한 소녀 그죠? 예뻐 pretty girl 예쁘고 귀여워 pretty cute girl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개의 단독 형용사를 나열할 수 있단 말이에요. The cute and the cute, pretty and nice girl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영어에서
형용사 구나 절이 되면 덩어리가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 대명사도 당연히 덩어리들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만큼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쵸? 잠시만요. 이만큼이 한 덩어리니까 이 한 덩어리들이 명사를 수식하려면 명사 뒷자리로 가야죠. 후치 수식 원칙이니까 이럴 때는. 그쵸? 앞에 명사가 나왔다. 명사 뒷자리 위치해서 하나는 자 관계 대명사가 되려면 명사 뒷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수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이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보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 명사 뒷자리 위치에 있고 주어가 생략돼 있어. 관계 대명사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주어놓고 해석을 해보는 거야. wind will 그 풍차는 can generate 발전할 수 있다. 전기를 말 테네.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뭘로 정리할 수 있다?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로 with this pen 이 펜으로 나는 만들 수 있대. 윈드밀을 풍차죠. 풍차를 만들 수 있대. 그 윈드밀은 제너레이트 할 수 있대. 발전할 수 있대. 전기를 제너레이트 생산하는 거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대. 그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윈드밀을 나는 만들 수 있어. 이러는 거죠. 그쵸? 전체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일까요? 전체 문장 3형식 문장이에요. 그쵸? 얘는 어디 속하는 거예요? 요 명사에 속하는 거예요. 명사에 속하는 거예요. 요렇게 windmill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인 거죠. 그쵸?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목적어인 거예요. 얘가 원래 windmill이 원래 명사인데 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를 써서 길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요렇게 수식하는 관계가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이에요? 3형식 문장이네. 그쵸?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태 문장이죠. 그쵸? 능동태 문장이죠. 왜? BPP가 아니잖아요. 동사의 형태를 봐요. BPP의 형태?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능동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윌리엄 뭐겠어요? 윌리엄 뭐겠어요? 추억이지. 사람 이름이잖아요. 고유명사인데 문장 맨 앞에 나왔잖아요. 영어 문장 5형식 어떻게 시작돼요? 볼까요? 문장 5형식 여기 없네요. 별수암기사항은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장 맨 앞은 영어는 뭘로 시작해요? 주어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무슨 역할 하겠어? 주어로 놓고 가야지. 윌리엄. 그쵸? 주어는 윌리엄은 was 비동사네.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일 것이다. 1형식인가 2형식인가 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pp가 나왔네. born이라는 pp가 나왔어요. 그죠? born 한번 볼까요? 사전에서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원어 한번 찾아보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써요? 태어나다, 생기다 이렇게 쓰이네요. 네. 동사로 수동형으로만 쓰인다는 얘기죠. I was born 이걸 동사로 봤네요. 신기하네요. 뭐가? 어? 오늘? 타동사. 잠시만요. 이건 동화 출판도 한번 볼까요? 그쵸? 옥스퍼드 사전은 좀 당황스럽네요. 써있는 게. IBM도 한번 볼까요? 그쵸?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는데. 야, 이거 완전 당황스러운데요. 옥스퍼드 사전은 뭐 제 논리로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건 제 논리는 설명 못 할 것 같고요. 자, 동아출판, IBM, 교학사, 슈프림. 나머지는 다 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볼게요. 뭐는 뭐라고 써 있어요? where의 과거분사로 써 있죠. 이걸 그냥 제 생각엔 동사로 보면 안 돼요. 동사로 보면 안 되는데 옥스퍼드 사전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자, 동아출판, YBM, 교학사, 슈프림 다 얘를 뭘로 보고 있어요? 베어에
형용사 형태로 보고 있죠. 자, 동아출판 걸로 볼게요. bear의 과거 분사로 써 있죠. bear의 과거 분사. 그쵸? bear의 과거 분사라는 얘기예요. bear를 한번 찾아볼까요? 원형은 뭐였다는 얘기예요? bear라는 얘기죠. bear를 한번 찾아볼게요. bear를 보면 동사로 쓰이는 걸 봐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동아출판 걸로 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아이를 낳다, 출산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죠. 타동사에 썼고요. 어떻게 변화한다고요? 어, 변화, 그쵸? bear, bore, bored, 그쵸? born, beared로 변화한다네요. bear, bore, born으로 변화하네요. bear, bore, born으로 변화하고요. 이렇게도 또 변화하나 봐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bearing이죠. 그쵸? 자, 볼게요. 여기서 이게 was born이죠. born은 뭐예요? bear의 과거 분사형이 되잖아요. PP 형태죠. 그쵸? 윌리엄 was born이가 되는 거예요. BPP 형태죠. BPP 형태가 된 거죠. BPP가 뭐죠? 수동태인 거죠. 수동태. 수동태. 윌리엄 was 태어났다. 그쵸? 윌리엄이 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진 거죠. 태어났다가 되는 거죠. 자, bear 한 번 더 볼게요. bear. she, bore. 태어났다. 그거는 낳았다는 얘기죠. the mom. 엄마가. 그쵸? mom. bore. 그쵸? 출산했다. 윌리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능동태 문장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on August 5th 이렇게 쓰였겠죠. 근데 이 문장이 뭘로 바뀐 거예요? 수동태로 바뀐 거죠. 윌리엄이 주어로 오겠죠. 윌리엄. 그쵸? 무어니까 과거죠. was. 과거가. 동사는 뭘로 바꿔야 돼요?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자. 원래 윌리엄 워스본은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수동태는 원래 어디서 왔을까요? 능동태에서 온 거예요. 수동태란 말은 뭐예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쓴 거예요. 목적어를 잡아다 주어로 쓰고요. 그리고 수동태 문장과 능동태 문장과 뜻을 같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동태 표현은 굉장히 약해요. 수동태 반응하지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한국어는 수동태로 표현해야만 하는 문장들도 능동태로 바꿔서 표현하는 언어를 우리가 써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수동태 표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원래 이 문장도 어디서 왔냐면 그녀가 낳았어요. 윌리엄을 낳았죠. 그녀가 낳았죠. She bore 낳았대요. 그쵸? She bore William. 이렇게 되겠죠. 그죠? On August 5th.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장을 원래 그러니까 She bore William on August 5th 이렇게 쓰면 얘가 무슨 문장이에요? 능동태 문장이죠. 왜 능동태요? 동사의 형태가 BPP가 아니니까 능동태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 쓴 거예요? 수동태로 바꿔 쓴 거잖아요. 수동태로 바꾸려면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잡아서 주어로 쓰죠. 그러니까 윌리엄이 앞으로 오는 거야. 윌리엄, 그죠? 동사는 뭘로 써요? BPP로 나타내잖아요. 비동사 시제를 표현하는 거죠. was born, 그죠? born, 태어났다. BPP가 됐잖아요. on August 5th 이렇게 하고 by her가 되겠죠. 근데 by her는 뭐가 되는 거예요? by her는 전명구가 되잖아요. 전명구는 부사구니까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윌리엄 was born, 윌리엄이 태어나졌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윌리엄이 태어났다.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저걸 해석할 때도 우리가 윌리엄은 태어나졌다라고 해석하나요? 안 하죠. 윌리엄이 태어났다. 저 수동태 문장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능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능동태로 표현해요. 왜? 우리나라 말 자체가 수동태 표현 싫어요. 잘 안 해요. 애지간한 표현은 다 능동태로 표현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수동태 표현을 즐겨 해요. 그러니까 수동태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 우리말에 없으니까 우린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BPP 수동태다.
on August 5th, 1987년에 in 말라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대. 그쵸? 이 문장 몇 형식 문장이에요? 1형식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요. PPP를 동사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비동사로 보고 PP, 수동 분사가 온 형태로 봐서 2형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든 그건 보는 분들 마음일 수 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오늘은 그 다음 문장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1시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1시간 정도 된 것 같고요. he, 주어죠. 왜 주어요? 주격이니까 주어지. 그쵸? 비동사네요. was, 그죠? 비동사죠.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이죠? 1형식이라면 뭐 나왔겠어요? 뒤에 부사 나왔겠지. 2형식이라면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딱 있어요? the second라는 명사가 있네. 이 명사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더라는 한정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잖아요. 이 명사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보어지. 그는 the second였다. 그쵸? second. A는 B이다잖아요. the second. 그는 was the second. 두 번째였다. 뭐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오브 나왔네. 그쵸? 오브. 전치사죠? 전치사는 뭐랑 놀아야 돼요? 명사. 전명구를 이루어야 되죠. 전명구를 이뤄서 명사구 또는 부사구가 되는 거죠. of 어디까지? of seven children까지죠. 그쵸? 이 전명구가 the second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쵸? 전명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써야 되고요. 그 명사는 전명구는 부사구 역할을 해요. 90% 이상 부사구입니다. 근데 of나 with는 특히 of는 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쵸? 7명의 아이들 중에 두 번째였다. 그쵸? 요렇게 was 얘가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까지가 in 뭐죠? in 또 뭐야? 전치사네. 전치사는 반드시 뭐랑 놀아야 돼요? 명사랑.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 달고 써야죠. 명사 어디 있어? of a family까지. 이 명사 전명구가 무슨 역할을 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다 끝내기는 어렵겠네요.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튼 모든 문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의미 아니고요. 어려운 문장을 만났을 때 분석하기 위한 힘을 길러라. 여러분 뭐 어디 복싱 체육관이나 아니면 태권도 가보세요. 복싱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원투 계속 치잖아요. 잽, 원투. 그러면 원투 하죠. 그리고 실제 싸울 때 원투 하면 싸우면 그렇게 안 싸워요. 그쵸? 뭐 마석도처럼 주먹 휙 날라면 오른쪽으로 빡 해서 빡 때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벽킹해서 때리든 아니면 이렇게 쓱박으로 때리든 그쵸? 그래 하잖아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실전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끊임없이 완투도 연습하고 그쵸? 완투 하는 거야. 잽도 계속 던져보고 그죠? 왜? 그게 몸의 베이스로 잡혀 있어야지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하고 문장을 쪼개서 보는 거는요. 쪼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자기 수준의 쉬운 문장들. 만약 분석이 끝났어. 자기 수준의 어려운 문장이었지만 분석이 끝났어. 그럼 그걸요. 해석하지 않고 여러 번 내게 될 때까지 의미 단위별로 끊어보는 거예요. 의미 단위로 읽어봐요. 의미 단위별로. 그리고 의미 단위를 점점 덩어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 익숙해져야죠. 그러면 내게 됩니다.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낮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말씀드렸지만 고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대학을 가는 상황에 있는데 그죠? 저만 못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단편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만들면요. 그럼 뻥 뚫려요. 뻥 뚫리기 위해서는 이걸 처음에 그간 무시했었던 쉬운 문장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의 해파우로 해야 돼요. 명사인지 정의할 건 몇 가지 안 돼요. 문장 5형식. 그죠? 몇 형식인지 정의하고. 문장 5형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얘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논리를 자기가 만들어 가야죠. 그쵸? 자기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게 사실 공부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